자, 이뮨 온시아는 자, 어저께 장 마감 쪽에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도 오전에 이제 천재 리더님이 유한양행과 같이 묶어서 두 종목 이렇게 묶어서 분석과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위치도 이렇게 표시해드렸죠. 이거 이제 키 맞추기로 올라 들어올 수 있다. 오버행 이슈 다 끝났고. 당연히 올라야 되는 종목 이렇게 해서 쪽에서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자리 이렇게 표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게 이뮨인젠시를 다시 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이뮨자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또 같이 엮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뮨이라는 이 두 글자 용어, 바이오 용어죠. 요거과 유한양행하고 이렇게 두 개의 단어를 검색하면 종목이 두 종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뮨 온시아가 하나가 있고, 이거는 유한양행의 자회사죠. 그리고 유한양행이 투자를 했던 회사로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등장하는 이름인데, 이 뷰 자체가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뷰를 얘기를 드리죠. 이뮨 온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에 이미 뭐 나가 있으니까 빼고요. 또 다르게 등장하는 전 종목에서는 제가 아직 극악한 평을 내리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또 반짝하고 나올 수 있죠. 바로 지금 같은 시기라 그러면 이런 거 손대지 말라고 제가 지금 나가는 분석입니다. 네오 이뮨텍입니다. 네오 이뮨텍. 그래서 이뮨 온시아가 등장을 할 때 똑같이 배경이 유한양행, 이뮨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주가가 올라 들어갔던 바가 있고요. 네오 이뮨텍은 원래는 역시 마찬가지 유한양행이 투자를 했던 회사, 그래서 상당히 각광받는 흐름을 보였던 기업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초기에만 반짝하고 뒤로 지나가면서 점점 양아치화되어가는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이 종목에 제가 아주 심한 악평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장된 종목 중에서 아우토 크립토 같은 종목들 아주 극심하게 악평을 남겼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그렇죠. 제가 기존에 뭐라고 얘기를 들었냐라고 하면 아주 심하게 평을 내렸죠. 자, 아시다시피 제가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한 편입니다. 다른 여타 업종들에 비해서 바이오에서는 굉장히 후한 편인데, 극히 드물게 이제 바이오에서도 악평을 남기는 종목들이 간혹 있는데, 이 종목이 바로 그런 케이스가 돼요. 손대지 말라 그랬죠. 이렇게 바로 한 달 전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아치 종목이다. 손대지 말아라. 애초에 이거 카티치로제입니다. 카티치로제. 그래서 이거 카티치로제 같은 경우에 앱클론 같은 종목을 추천하면서 네오 이뮨텍 따위가 이렇게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 앱클론이 이 가격이다?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종목들이고요. 그 전에도 보게 되면 여기죠. 주가 띄우고 빨대 꽂자는 개수작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죠. 이래서 지금 저 앞에서부터 지금 맨 앞쪽에는 그래서 바로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은 최근에 뭐 헬릭스미스라든가 툴젠이라든가 뭐 이렇게 옛날 네임드 기업들 이런 쪽에서 지금 올라 들어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요게 1년 전에도 한번 있긴 있었습니다. 잠깐. 그래서 찬바람이 부는 이 시기 같은 경우에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강한 흐름을 보기 때문에 잠깐 나와요, 이런 거. 그래서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하는 짓이 이건 뭐 전형적인 이 빨대 꽂는 양아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사기치고 빼먹고 사기치고 빼먹고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종목은 뭐 볼 필요도 없어요. 이 종목 보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또 제약바이오 섹터가 또 이렇게 강한 흐름 나면 어느 날 또 세력이 개입을 하면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그림들이 또 나올 수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요 바닥에서 요 빠져나오는 그림에서 빠져나오면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팍 치고 뭐 많이 나오면 개발이 땀 나면 여기까지는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지금 체크를 드리냐 그러면, 자, 지금 오늘 현재 바이오 쪽에 이 기타 바이오 종목들입니다. 메이저 바이오들은 우리가 웬만한 거 지금 체크를 다 해드렸어요. 이뮨 온시아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체크를 해두고 다 해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비메이저 쪽, 별 볼일 없는 바이오 쪽 라인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보게 되면 네오 이뮨텍 여기 들어있죠? 자, 그 위쪽에 셀루메드 장중에 상한가까지 들어갔었고요. 에이프로젠 여기 급등했었고, 일신바이오 25% 들어가 있고, 저 밑에 보면 뭐 앞타버사든지 이 옛날 종목들이요. 이런 TNR 뭐 이렇게 1,000원 전후 600원 뭐 요러고 있는 이 옛날 바이오 종목들, 싼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세력이 들어오면서 당기는 흐름들, 이게 항상 나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앞쪽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발견하고 초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몰라도, 이런 종목들이 뭐 10% 20%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또 무슨 설레발이 나오건 혹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한양이라는 이름을 지금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유한양행이 들어갔던 기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한양행 지금 어제 앞에 들어갔던 이뮤논시아 같은 경우는 정식의 자회사죠. 자회사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앞에 지금 이 종목 진짜 저평가입니다라고 추천을 드렸던 에이프릴 베어 같은 종목도 유한양행이 지분 투자한 기업이고요. GI 이노베이션 유한양이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유한양행이 들어갔다 그래서 모두가 성공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한양행이 또 뺐다라고 해서 또 모두가 다 망하는 기업은 아니고요. 이 기업은 유한양행이 들어갔다 빤 저 위쪽에서 일찌감치 저쪽에서 이제 투자금 회수하고 빠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금 회수를 했다가 빠진 기업 중에서 또 망해먹은 기업이 또 하나가 있죠. 구 브릿지 바이오텍, 파라텍시스 코리아, 구 브릿지 바이오텍입니다. 이 브릿지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이 뒷배경에 어마어마하게 강한 기업이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 이 브릿지 바이오텍이 하나는 유한양행이고 마지막까지 들어있던 건 니가켄 바이오죠. 니가켄 바이오, 코스닥의 바이오 랭킹 순위 안에 드는 그 니가켄 바이오와 코스피의 바이오 최강 기업인 제약 최고 순위에 들어가는 니가켄 바이오, 양쪽에서부터 러브콜을 받았던 기업이 브릿지 바이오텍이에요. 그런데 결국 실패하고 이꼬라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이 이제 지분 투자한 금액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터져 나오면서 회수를 했으나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더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유한양행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반드시 이렇게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시나리오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유한양행이 나갔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유한양행에 대해서 어떻게 이뮤논시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유한양행은 원래 유한양행이 이 R&D 개발, 그러니까 신약 만드는 이쪽에 그렇게 아주 많이 들어가는 회사는 아니에요. 지금도 광동제약 같은 회사들은 신약 개발이 전혀 없죠. 그래서 최근에 상장됐던 회사 중에 명인제약 같은 경우도 제가 비교적 안 좋은 혹평을 날렸습니다. 돈도 이렇게 많이 버는 놈들이 여태 뭐 하고 있다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시세에 이렇게 현혹되는 흐름만 없으면요, 시세에 현혹되는 흐름만 없으면 아주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명인제약 돈 겁나게 잘 버는 회사죠. 돈을 겁나게 잘 버는 회사입니다. 명인제약에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요. 돈을 상당히 잘 버는, 그래서 재무제표 아주 탄탄하고 뭐 좋은 회사죠. 이거 굉장히 좋은 회사지 않습니까? 돈을 이렇게나 많이 벌고 있는 이런 회사인데, 얘가 지금 상장하면서 뭔 소리를 했냐 그러면, 자,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이거요, 예전에 다른 종목에 나왔던 스토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장을 해서 그래서 들어오는 그 자금 가지고 이제 신약 개발하겠대. 야, 너네 돈이 없어서 신약 개발 못했니? 돈을 이렇게나 많이 벌고 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매년 이렇게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그동안 벌어들인 이 돈 다 어디다 갖다 쓰고, 이 돈 다 어디다 갖다 쓰고, 그래서 신규 상장해가지고 이렇게 뻥튀기 주가 잔뜩 시켜놓고 여기서 들어오는 거 이거 가지고 이제 신약 하겠다고? 그러면 신약이 무슨 뭐 딱지 접는 거야? 금방 뭐 빵틀이 넣어가지고 붕어빵 찍듯이 그냥 툭 하면 신약 나와라 뚝딱 하면 그냥 나오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이제 신약 만들어가지고 언제 신약 만드냐고, 여태 뭔 지랄하고. 그래서 이 신약 개발에 느렸던 기업들, 대표적으로 그래서 신약 개발, 이 R&D에다가 대규모로 자금을 부어 넣어서 공격해서 신약들을 계속 발굴해냈던 이 한약품 같은 회사들은 과거에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였었고, 그때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던 게 중간에 경영권 이슈 가지고 파묻혀 있었지만, 지금 다시 그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이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느렸던 애들 같은 경우, 이제 그 느렸던 케이스 같은 경우 동아SD 그리고 종근당 이런 애들 R&D에 굉장히 느렸던 회사들 얘기 드렸죠. 옛날에는 랭킹 1, 2위를 다투던 동아 이라는 거 이꼬라지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한양행의 경우에도 원래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유한양행이 이게 사주가 없는 회사죠. 그래서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 경영진 체제로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진 체제라는 건 현재를 굳건하게 지키는 쪽에서는 대단히
대단히 이게 능력이 있지만 성장을 위한 투자 쪽 같은 경우는 전문 경영인이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벌 같은 경우가 단점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요렇게 돼가지고 유한양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래서 오스코텍 같은 쪽으로 해가지고 와장창 투자를 들어갔다가 지금은 유한양행이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면 당연히 피보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쭉 10년간 이렇게 배팅을 시킨 다음에 근래는 빠지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자면 지하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지분을 정리를 했어요. 지금 바닥에서 추천드렸던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지분이 빠져나간 대신에 공동개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공동개발. 그래서 이민온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유한양행 외에도 이제 뭐 다른 회사들 뭐 테라젠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다른 회사들과 함께 공동개발 요즘에 소형사들 같은 경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유한양행이 이런 쪽으로 지금 다뤄가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이렇게 많아요. 유한양행이. 여기에 우리가 알만한 이름들 여기 잔뜩 등장하고 있죠. 파맵신, 브리치바이오, 네오유멘텍, 신테카바이오 지금 AI 가지고 올라 들어갔던 거 요것도 역시 유한양행이 들어갔던 회사입니다. 들어갔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기 코스온, 이민온시아 가장 먼저 들어갔던 이 회사들은 이미 자회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들어가 있는 요 제노스코 요게 오스코텍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오스코텍이 최근에 이어서 이 제노스코하고 분리상장하겠다 그랬다가 주가 개박살 나고 그리고 분리상장 철회 그러면서 쫙 올라 들어간 종목이죠. 저 이수파타시스가 증자하겠다고 지랄해가지고 주가 박살나고 증자 철회하고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잘 나가는 것과 거의 같은 쪽에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거 지하 이노베이션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요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는 제약이 아니니까요. 예, 건기식 쪽이니까 좀 흐름이 다른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갔다 대부분 빠져나오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분 투자 쪽이라고 하는 쪽 그래서 옛날에 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앞에 루닛 같은 종목에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루닛이 대장이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동아ST 옛날에 제약바이오 2위 기업이었습니다. 얘가 예전에 이게 동아제약 바카스의 동아제약 이게 옛날 제 2위였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그런 식으로 치면 포스코 2007년도 중국 버블 때는 포스코가 시가총액 2위였습니다. 포스코가 그래서 지금도 포스코가 시가총액 2위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이 네오유멘텍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거 끈 떨어질 것 다 떨어지고요. 끈 떨어질 것 다 떨어지고 세력들이 이렇게 바이오들 분위기 좋을 때, 흐름 좋을 때, 그리고 이렇게 모멘텀이 부각될 만한 때 있을 때 들어가가지고 당겨 들어가는 거. 이건 이제 누가 들어와가지고 회사 인수 합병하는 거 이런 쪽의 재료가 아니면. 이건 올라갈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분위기들 좋고 이뮤노시아 같은 종목이 저 위로 치고 들어가면 또 끼어들어서 단발로 당기거나 그러니까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주주 변경 M&A라는 그런 가닥이 나올 경우에나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를 끌고 엮어서 장난칠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가게 되시면 여기까지 가면 곤란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내놓기는 해놓죠. 그냥 뭐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놓고 있으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체 개발하고 이게 똑같이 다 내용들은 이렇게 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얼마나 지금 문제 있는 기업이냐면 이거 보세요 지금. 네? 사장도 아예 없어요. 사장이 없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끝장났단 얘기죠 이거. 네? 누가 해? 당연히 이건 의심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하냐고 이걸? 한미바이오가 한동안 못 알렸던 경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한동안 한미바이오가 그 많은 비만들과 한미바이오 약품의 경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 그 한미약품이 이렇게 파이프라인 가치를 제대로 못 평가를 받고 이꼬라지로 오랜 기간 동안 이러고 있었던 이유 자체는 이게 경영권 분쟁 가지고 중간중간에 올라갔었는데요. 이게 한미약품이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이 기존에 지금 다시 그 모녀가 잡았죠. 그래서 모녀가 잡았다 형제한테 뺏겼다가 다시 지금 모녀가 잡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 모녀가 무슨 짓을 했냐 그러면 OCI에다가 회사를 팔겠다 그랬어요. 회사를.
그 회사 팔려나갈 건데 파이프라인 있는 것 말고는 그건 뭔 관계가 있냐고. 그럼 OCI가 과연 그걸 제대로 유지를 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OCI 경우는 한약품을 못 사고 대신에 부강약품을 샀죠. OCI가 부강약품을 샀습니다. 태양광 업체인 OCI가 제약회사 부강약품을 샀어. 그럼 부강약품이 올라가냐 이거야? 못 올라가죠. 예? 철강 회사인 동국제약이 휴대폰 부품사인 유일전자를 샀어. 그러니까 제대로 되겠냐고. 참 내내 철강만 하던 기업이 휴대폰 부품에 대해서 뭘 하는데? 뭘 하는데? 당연히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게 다시 되돌아 들어와야 가능한 건데, 네오 이뮨텍 같은 케이스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이거 M&A 인수합병 말고는 올라갈 건덕지가 없어요. 지금 한 개 기업 중에서 한 개 하는 짓거리가 전부 양아침 같은 짓거리만 골라서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 중에서는 이게 덩달아서 이렇게 뭐라서 이제 막 뜨면 얘도 지금 넣어놓을 게 있으니까요. 똑같이 지금 항체라고 하는 걸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면은시하고 똑같이. 자, 이면은시에서 나온 것처럼 얘도 똑같이 지금 항체라는 걸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은시가 올라 들어가면 얘 같은 경우에도 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데 막 엮이지 말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별 볼 일 없는 이 종목 이렇게 분석을 드린 겁니다. 여기 항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도 얘가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 덩달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위치가 좋다 그러면 짧게 하루짜리 장중 단타는 할 수 있으나 퍼센트가 너무 낮다라고 하면 덮어놓고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 네오 이뮨텍이었습니다. 전지투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이렇게 각 파트 분야의 종목들이 어떤 형태로 엮이고 어떤 식으로 돌아 들어가는 걸 이미 꿰 뚫고 있는 분들이 20명이 넘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경력 10년 이상 40년까지예요. 10년 이상 40년까지. 그러니까 판때기 전체를 여태까지 다 본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닥 시장 개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먼 옛날 쪽에 뭐 스토리 이런 것까지 설명 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차 전지에 꿰뚫고 있는 사람, 반도체에 꿰뚫고 있는 사람, 특히 있는 사람 다 틀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20명의 전문가들이 이런 종목들을 자 그러면 이제 이면은시야도 당연히 올라올 수 있지 이런 거 이제 찾아내 드리는 거예요. 간단히 그냥 장대 양봉으로 20% 그냥 뽑아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쉬워.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